안녕하세요. 제 손으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깝다며 꼭 좀 사연 제보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파란만장한 저의 인생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울고 웃고 해보시렵니까?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남자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아빠는 엄마의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지만 엄마는 직업도 없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아빠가 싫었대요. 한사코 대시를 거부하니 아빠는 엄마를 겁탈하다시피 강제로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애가 생겼으니 꼼짝없이 발목 잡힌 운명이 된 거죠.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저입니다. 연애 결혼도 아니고 정략 결혼도 아니니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젖먹이인 저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요. 의부증이 심한 아빠는 엄마가 집에만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다른 놈 만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해도 못 보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날이 갈수록 아빠의 의심은 심해져 갔고요. 폭력과 폭언의 수위도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싶었던 건지 엄만 제 손을 잡고 도망쳤어요. 전주에 사는 이모 집에 피신을 간 거죠. 거기서 이모부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와 협박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죠. 그렇게 비극과 함께 저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뛰어난 외모 덕인지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들의 호감 표시를 받는 엄마는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새아빠였습니다. 새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엄마에게 달려들듯이 들이댄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빠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대요. 그게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계기셨고요. 저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만 단둘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고 온 날이면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기 때문에 차마 엄마, 나 엄마랑 단둘이 살고 싶어. 새아빠는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없었죠. 재혼한 뒤 엄마는 새아빠가 차려준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덕인지 엄만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을 그냥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밥이나 간식거리라도 입에 넣어주시고는 했죠. 어느새 저희 미용실은 가정에서 버림받거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대피소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기억나는 한 오빠가 있어요. 온몸이 밀가루처럼 새하얀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맨날 입술에 피멍이 들어있었죠. 엄마는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한테도 항상 밥을 차려주셨고 특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조폭들이 들이닥쳤죠.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 장면 같았어요. 셔츠를 풀어헤친 아저씨들이 엄마가 손님 머리를 자르는데 옆에 있는 의자에 탁 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줌마, 언제 돈 갚을래? 말을 내뱉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무슨 돈이냐며 엄마가 되물으니 그제서야 저와 엄마는 새아빠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착했던 새아빠는 알고 보니 엄마 명의로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기꾼이었죠. 엄마에게 선심을 쓰듯 차려주었던 미용실도 다 빚더미의 가짜였고요.
출장 갔다 온다고 며칠 내내 집에 안 들어왔던 아빠는 알고 보니 저희 몰래 도망간 거였어요. 그 뒤로 매일같이 조폭들이 찾아와 네 남편 어디 갔어? 숨기지 말고 당장 말해. 안 그러면 네 딸도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남의 돈 떼어먹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지? 쌍욕과 함께 엄마와 제 뺨을 막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함께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암흑길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의 폭행은 물론 한평생 읽어놓은 미용도구와 동네 친구들도 전부 다 그곳에 두고 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오히려 기뻤답니다. 그 비극이요. 왜냐하면 새아빠가 제 곁에 없었어요. 사실 이건 정말 지금도 말하기 힘든 아픈 기억인데 매일 밤마다 새아빠는 제가 자는 곳으로 들어와서 제 몸을 만지시고는 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는 모른 척 하셨죠. 엄마 때문에 말도 못했던 저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가슴속에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이 지옥이 끝나나 그냥 죽고 싶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절 괴롭히는 조폭들 덕분에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결국에는 눈물로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고백했어요. 엄마는 저와 함께 펑펑 울면서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내 욕심 채우려고 널 고통스럽게 만든 거야. 딸아,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새아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여튼 저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엄마도 조폭의 눈을 피하고 싶었기에 개명도 했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모녀에게 그 미용실 동네의 기억은 전부 트라우마로 남았고 서로를 위해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저와 엄마는 그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는 형편이 힘든 청소년들과 밀가루처럼 하였던 오빠가 눈에 밟힐 뿐이었죠. 그렇게 기억을 지워버린 저는 다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명문대 가서 대기업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보장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머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똑똑한 애들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대학에 입학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학비도 큰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골프장 캐디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자 고졸이 할 수 있는 가장 돈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돈은 참 많이 벌었어요. 일반 알바를 한다면 손에 넣을 수 없는 돈이 통장에 턱턱 꽂혔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각종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아빠와 조폭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올라온 겁니다.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고 숙소에 들어가서는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느끼한 속을 개워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얼굴이 푸석해졌고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요즘 네일아트 샵이 그렇게 잘 된대. 우리도 언제까지 여기서 웃음 팔며 건강 팔며 있을 수는 없잖아. 손님들 진상 받아내는 것도 지겹고 나가서 우리 기술 배워서 같이 장사하자. 제가 친언니처럼 따르는 분의 제안은 너무나도 꿀처럼 달콤해 보였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모아둔 돈도 있겠다.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고 저는 언니와 함께 네일아트 기술 학원을 등록해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손에 익혔다 싶었을 때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개업하니까 저 정말 행복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 아니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활짝 피었어. 그러게 말이야. 골프장에 있을 때는 표정도 굳어 있었고
보는 내가 다 눈치 보였는데 요즘 안색이 좋아져서 보기 좋네. 저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답니다. 여자들만 오는 곳이기도 했고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도 했고요. 아, 평생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행복, 전 대체 무슨 팔자가 이렇게 세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한 달 정도 가게를 저에게만 온전히 맡겼어요. 가게 주인한테 연락 왔죠. 아가씨, 가게 언제 비워줄 거야? 아, 우리도 돈 못 기다려. 다음 세입자 구해야지.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봤더니 그 언니가 아프다는 건 핑계였고 가게 주인한테 연락해서 가게 뺀다고 보증금을 받고 튄 겁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요. 안 믿기죠? 저도 그랬네요. 거짓말 같아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내 모든 과거를 털어놓을 정도로 믿고 의지했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알고 보니 도박으로 부모님 유산 다 날려먹고 당장 대출이자 갚을 처지가 안 되니 제 뒤통수를 친 거였습니다. 새아빠가 우리 엄마 뒤통수 치고 돈 떼먹고 도망간 것도 그걸 아는 사람이 저에게 그 짓을 했네요. 참, 사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정 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그게 그 말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했는데 누가 저를 절벽에서 탁 하고 밀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돈 떼먹힌 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힘든 건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믿겠으니까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고립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저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주구장창 핸드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팅 앱을 발견했죠. 채팅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연락 두절되는 걸 반복하다가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희한하게 그 남자랑은 채팅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채팅을 술술술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그간 채팅을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외로워서인지 저희 둘은 금방 사귀게 되었죠.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반딧불이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죠. 에라 모르겠다 마인드로 저는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자는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난 부모도 없어. 어릴 때 날 괴롭히고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붙인 아빠는 주먹질하다가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고 감옥에 갔고 거기서 형기 8년 받고 복역하다가 사망하셨고 엄만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진솔하게 본인의 과거를 털어놓은 남자. 사실은 보통 여자였으면 그 남자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어찌된 일인지 그 남자에게 묘하게 끌렸습니다. 머리로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떼어줄 수 없는 자석처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처지 내 처지 따질 상황이 안 되었죠. 저야 고졸의 직업도 없었으니 누구를 만나던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 딸이 생겼어요. 딸이 태어나니 작은 단칸방 신혼생활이어도 행복했습니다. 딸이 우유를 먹으며 제 눈을 빤히 쳐다볼 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세상이 나에게 시련을 줘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선물로 주었으니 그간 내가 겪은 고통들은 다 상쇄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늘 밤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기 키우는 집인데 남편이라는 남자가 옷에 먼지 가득 묻히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당신 도대체 요새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당신 때문에 애가 당신만 보면 울잖아. 얼마나 아빠한테 술 냄새가 났으면 이 어린애가 경기 일으키듯이 울겠어. 연신 술에 취해 지 몸을 못 가누고
거친 숨만 내쉬는 남편이었습니다. 황당스럽더군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저희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기랑 함께 잤고 남편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몸을 뉘어 잠을 잤죠. 어찌 보면 각방을 쓰게 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잦은 다툼이 시작되니 제 마음도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걸 엄마한테 죽어도 말하기 싫더라고요. 엄마는 엄마 인생 하나만 생각해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인데 딸내미까지 걱정을 끼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꾹 참았고 누가 툭 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방에 햇볕이라도 좀 들어오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남편이랑 싸울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울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눈물샘이 고장난 건지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야! 너 눈물 흘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래서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나 너 눈물 보는 거 지겨워. 너랑 싸우다가 꼭 너는 울고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같잖아. 아, 진짜 지겹다 지겨워. 왜 그러는 거냐? 당신은 아내가 우는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나야말로 당신이 지겨워. 공장 다니면서 언제 한번 월급이라도 나한테 따박따박 준 적이 있어? 애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기를 했어. 아내한테 사랑꾼 남편이 돼보기를 했어.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건지 원. 딱!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손이 제 귓가에 날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남편은 제 귓사다구를 때린 거였어요. 위에 써놨다시피 저는 제 몸을 건드는 남자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애를 데리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집으로 도망쳤어요. 너 이 시간에 애 데리고 무슨 일이야? 얼굴은 또 왜 이렇고, 어? 엄마는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품에 안겨 펑펑 울었네요. 그때 애한테 왜 그렇게 미안한지, 엄마의 슬프고 한맺힌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아기한테 너무나도 못할 짓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눈물 끝에 제가 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사실은 너 걱정 많이 했어.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너가 그렇게 결혼 급하게 진행하더니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참, 남자한테 시달리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준비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공장 사람들이랑 일 끝나고 도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공장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지에서 많이 놀거든요. 여자 나오는 술집을 간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등등이요. 검묵자흑이라고 검은 데 있으면 사람이 검어진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일 끝나고 옆에 있는 하우스 도박장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게임 몇 판 한 게 중독의 화근이 되었고 월세 보증금까지 다 날려먹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날려먹은 덕에 다음 달이면 거리로 내쫓길 처지였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그 말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 화가 쌓이다 보니 조금만 건드려도 보고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엔 저를 때리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아내 때리는 남자를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 결심한 거였죠. 그런데 슬픈 게 이혼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던데요. 많이요.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구해보고자 저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애 때문에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었고요. 결국 제가 택한 건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할머니랑 애가 자고 있을 때
저는 슬그머니 나가서 동대문 새벽시장을 뒤졌어요. 거기서 이쁘고 재질 탄탄한 옷들을 2개에서 3개씩 사입해온 거죠. 아니다, 판 것도 아니네요.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저렴하게 가져갈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마침 얼마 남기지도 않았어요. 몇천 원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맘카페에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무래도 애엄마들이 아기 키우면서 옷 사입히고 그런 게 힘들잖아요. 제가 장사하던 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그렇게 옷 올려서 파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고요. 맘카페에서 진솔하게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리고 앞으로도 옷 계속 팔 거니까 많은 관심 달라고 하니 다들 마음이 아프다며 연민의 마음으로 제 옷을 하나씩 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 덕분인지 미감에 예민했어요. 가난하고 남편한테 맞아서 눈에 멍이 들었어도 엄마는 딸아, 항상 너가 있는 자리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야 한단다. 그래야지 마음도 환해지고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을 잃으면 안 돼. 라며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쁜 컵으로 마시는 엄마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딱 닮은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네일아트나 예술이랑 미술 관련된 일에 적성이 잘 맞았나 봐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 장사 덕분에 3개월 만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2천만 원이 수중에 생겼죠. 누구는 비웃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정말 생명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돈이 생기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괜히 부자들이 더 착하고 성격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좀 꽂히니 엄마 머리에 있는 흰머리도 신경이 쓰이고 그 고운 얼굴이 마음고생한 덕에 많이 상한 것도 신경이 쓰였죠. 마침 몇 달 뒤 엄마의 환갑 생신이었습니다. 엄마, 못난 딸내미가 이번 생일만큼은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해줄게. 알겠지? 아이고, 참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근데 다 늙어서 환갑잔치 크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니? 엄마는 그저 너가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엄마 신경은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애기 옷 하나 더 사입혀라. 응? 그래도 저는 환갑잔치를 준비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식당이 연회장으로도 쓰였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분께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연회장 일정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시간 비었을 때 그곳에서 엄마 생신잔치를 해도 되냐고요. 물론 소정의 돈을 지불하고서요. 아이고, 우리 김 여사님 따님이 이렇게 효녀일 줄은 몰랐네. 그럼요. 우리 직원이 잠깐 식당 일 다 끝나고 생일 파티 한다는데 어떤 주인이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셔요, 그냥. 저기 그 안쪽 방에 노래방 기계랑 마이크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쓰셔요. 사장님은 무척이나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 덕분에 상당히 수월하게 엄마의 환갑잔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시장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이 말린 문어랑 곶감을 좋아하셨지. 그래, 맞아.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과 음식을 잔뜩 샀어요. 양손 한가득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햇살로 밥을 짓고 용돈도 준비하고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포장한 10인분의 밥을 싸들고 저녁 늦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남아 엄마의 환갑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렇게 딸 자랑 많이 하더니 아이고, 엄마 닮아서 얼굴이 너무 곱네, 고와. 그러게나 말이야. 나는 무슨 연예인들 들어오는 줄 알았네.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엄마의 환갑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환갑이지 사실상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랑 먹고 떠들고 웃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우리 딸 복은 아주 두둑하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딸내미가 해온 음식들이요. 그러게 말이야. 남편 복보다 자식 복이 최고지. 그때 갑자기 으악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더니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나타난 짐승처럼 표효를 지르며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보였어요. 순간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어떻게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저는 파르르 떨었어요. 또 저에게 손찌검을 할 것 같아서요. 사위 얼굴을 본 엄마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넨 낯짝도 두껍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겐가? 자네 지금 이혼 진행 중인 거 모르는 겐가?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나. 한 번 아내 때린 놈이 두 번을 못 때리겠어? 또 때리겠지. 당장 나가게나. 마지막 경고일 거야. 그때 남편이 짐승처럼 막 엄마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어어어 소리만 지르고 말리질 못했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몸이 안 움직이던 그때 엄마를 때릴 것처럼 달려오던 남편이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손에 잡고 있던 마이크를 탁 뺐더니 김경숙, 이선미.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에 싸르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요. 엄마가 순간 쓰러지려고 하자 식당 아주머니들께서 깜짝 놀라 엄마 옆으로 와서 부축을 해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주머니들이 핸드폰을 열어 112를 누르려고 하자 엄마가 저지를 했습니다. 그만!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도 파르르 떠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았어요. 금방이라도 깽판 칠 것 같은 화가 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우니까 사람들이 다들 뻥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아니 이화 미용실 아주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남수예요. 남수요. 남수라고? 자네가 남수라고? 저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부른 이름 김경숙과 이선미는 엄마가 제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었어요. 10수년 전 조폭을 피해 미용실을 포기하고 야반 도주 뒤 이름을 바꿨거든요. 아주머니가 매일 집에서 얻어맞아 밥 한 끼도 못 먹은 아이들한테 매일 밥을 주셨잖아요. 그때 밥 얻어먹은 남수, 그놈이 저라고요. 아주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금상구 행복동에서 이화 미용실 운영했단 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랑 이혼 준비하면서 소송에 대비하려고 저와 엄마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본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입신고 기록도 전부 다 떼어보다가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미용실 주소를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자기가 알던 이름이랑 다르니까 찾다가 개명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네, 남편은 저희 엄마 미용실에서 밥을 얻어먹던 늘 소파에 앉아서 얼굴이 밀가루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술에는 피멍 밑은 채 축 늘어져 있던 그 오빠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너무나도 진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의 기억은 저 멀리 묻어둔 지 오래였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저 너무 창피합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엄마랑 저는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인생사를 들어보니 참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저희가 야반도주한 이후로 그때 그 밀가루처럼 새하얗던 오빠는 아빠한테 질질 끌려가서 엉덩이가 함몰될 정도로 가정폭력을 당했대요. 그때만 해도 공부도 곧잘하고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지금이야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저리 움츠러든 거지. 기회만 잘 만나면 아주 승승장구할 녀석이야. 라며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폭행으로 인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거였답니다. 머리가 크니까 더 이상 본인을 때리는 아빠 밑에서 살기 힘들다며 집을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공장 생활을 전전했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지 내가 유일하게 돌아갈 등지 같았던 미용실도 사라지고 거의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기도했답니다. 외로움에 사무쳐 매일 밤을 울며 잠들다가 채팅을 시작하게 된 거였대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소름 돋지 않나요? 필연인 건지. 하지만 저에게 손찌검을 한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나도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 그런데 애 앞에서 엄마를 때린 아빠를 다시 받아주면 우리 애는 나처럼 똑같은 남편 만나서 불행하게 살 것 같아. 미안해. 다만 당신이 어디서 뭐라든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하며 남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군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폭력을 행하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컸거든요. 엄마도 눈물을 훔치며 사위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그 아이구나. 아줌마가,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하니? 이 장모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때 힘들어도 너희를 두고 그 미용실을 떠났으면 안 됐는데 그간 고생 많았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 잊은 일이고 지난 일이야. 자네도 이젠 자네 인생 살게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아파서 삐뚤어진 것도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아파서 삐뚤어진 것도 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산 결과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토끼 같은 자식과 다 떨어지게 되었지 않나. 이젠 그 악의 축을 끊어버리고 자네도 건실한 자네의 삶을 꾸려가게나. 그 이야기를 들은 식당 아주머니들은 사위가 너무 불쌍하다며 옆에서 혀를 끌끌 찼어요. 엄마가 사위를 꼭 안아주니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죠. 그렇게 남편은 식당을 나섰고 저랑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악물고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저에게도 기회가 오더군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 정식으로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고 그게 꽤나 잘 되면서 저도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이 찾아오게 된 거였답니다. 더 이상 아이 분유값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아이와 함께 단칸방이 아니라 경비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마치 하나의 큰 인생문을 연 것 같았어요. 아이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를 졸랐거든요. 엄마, 나 꼭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저는 가방끈도 짧고 못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아낌없이 서포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가 혼자서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기특했죠. 그렇게 저는 애 유학 보내고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국 유통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는 경쟁에서 제가 밀린 겁니다. 비슷한 디자인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싼 걸 구매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가게도 적자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였답니다. 엄마가 돈이 없으니 딸내미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히 학업을 다 마칠 때쯤 사업이 휘청거린 거라 학위는 따고 들어온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그러면서 크게 다치셨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모은 돈은 족족 딸내미 유학비로 다 써버렸고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말년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딸이 엄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너무 미안해.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바보처럼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병원비 해결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돈이 어디서 났다고?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돈이 생겨? 일도 안 하는 애가. 딸내미에게 큰 돈이 생긴 걸 수상하게 여긴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할머니 아프시고 나서 아빠한테 연락했어. 10수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이 딸내미 입에서 나오니 저는 놀랐습니다. 전 남편과의 아픈 기억과 추억들 가슴속에 묻어두었거든요. 이따금씩 아이 키울 때 힘든 순간이 올 때면 재혼할까 싶었지만 그의 알코올 중독과 어린 시절 아픔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이를 꽉 깨물고 이혼하고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내미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나마도 유학 가면서 연락이 완전 끊겼다가 한국 오면서 다시 연이 닿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할머니 힘들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빠가 일단 급한 대로 쓰라고 1,000만 원 보내줬어. 엄마가 알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병원비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걸 말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참 오랜 시간 마음이 무거웠지만 급한 불은 껐었어야 했어요. 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병원비를 당신이 보내주다니. 어떻게 살고 있어? 나야 뭐 그냥 살고 있지. 오랜만이야.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병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에게 보온병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어머님 드리라고. 내가 고운 사골이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먹어. 당신... 목이 막혔습니다. 친구도 없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따뜻한 사람들의 온정을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전 남편의 그런 사소한 챙김에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그 사고를 받아들어 엄마가 입원한 병실에 들어가서 입을 꾹 닫고 엄마에게 사고를 건넸습니다. 엄마도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나 봐요. 딱 보니 어디서 난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디서 난 거냐니. 아,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참, 누가 준 거야? 있어요. 그냥 드셔요. 묻지 말고. 김서방이 준 게냐? 엄마는 도사하셨습니다. 도사였어요. 딱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고. 이제는 김서방 미워하지 말거라. 김서방도 그 아이도 참 불쌍한 영혼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맞고 자랐으니 안 삐뚤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지. 다 용서하고 품어 죽어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엄만 그렇게 전 남편이 만든 사골국을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그 사골 덕분인지 한 몇 주간은 쌩쌩하셨어요. 하지만 몸에 퍼진 암세포와 뇌출혈로 인한 몸 기능 저하는 결국 엄마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이 전 남편이었어요. 아주머니, 아니 전 장모님, 가시는 길이라도 내가 모셔드리고 싶어서. 나도 신세진 게 많잖아. 당신한테도 그렇고. 그 복잡한 장례 절차를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장지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49제까지 지낸 후 전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다시 만나면 정말 미안했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어. 장모님 환갑 잔치에서 내가 사과한 거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진심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이랑 이혼한 내내 마음이 안 좋았거든. 됐어. 다 지난 일이고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아, 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랑의 감정이요. 나이가 이젠 반 100살이 훌쩍 넘어서 옛날처럼 가슴 떨리는 사랑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치 20대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난 것처럼 이상하고 말랑말랑한 절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제가 먼저 마음을 고백하니 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간 술을 입에 대려고 해도 장모님과 제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힘겹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대요. 때로는 지치고 인생을 놓고 싶어도 제 생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변변치는 않아도 일용직 노동일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인정도 많이 받고 거기 건설사 관리직 형님께 눈에 띄어서 자격증도 따서 취업도 하게 되었고 건실하게 살며 돈도 부족하지 않게 모아두었다고. 더 이상 나는 과거에 그 춥고 무서운 환경에서 움츠리며 살던 내가 아니라고 하며 저에게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어떻게 거절하나요? 그냥 저는 대답 대신에 그의 품 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사람 등을 어루어 만져주면서 고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꼭 만났어야 할 필연이었나 봐.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하며 진한 포옹과 함께 그렇게 저희는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사실은 엄마에게 동반자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하니 딸도 엄청 행복해했고요. 나는 정말 엄마 아빠가 합쳐서 너무 행복해. 유학생활하면서 딱 하나 부러웠던 게 그런 게 있었다면 내 친구 부모님들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본인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너무 멋져 보였거든. 나도 마음이 너무 좋다.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정말로 찐사랑을 서로에게 느끼며 부모님에게 충족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을 서로에게 충족시켜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에 못 이룬 네일아트 샵의 꿈을 다시 펼쳐보려며 저에게 작은 샵도 마련해 주었어요. 정말 강남에 있는 크고 삐까뻔쩍한 곳은 아니어도 한적한 동네에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저에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요즘엔 마음껏 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무척이나 힘든 시절을 지내면서 저 혼자 위로 삼은 말이 있다면 저는 저의 말년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안 된다면 하늘이 무심한 거지. 라며 버텼는데 소원은 이루어졌네요. 저요? 이젠 행복합니다. 과거의 지난 날들을 아픈 상처는 저 넓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잠도 잘 자고 언제 그랬난 듯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네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럽고 지옥 같던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날들. 오늘 이렇게 많이 행복하려고 저에게 다가왔나 봅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를 필연이라 생각하며 죽는 날까지 서로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정 환경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아직 마음속에서 크지 못해 몸만 큰 어른들께 당신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자고요.
요즘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